여러분, 컴퓨터 좀 아신다 하면 딱 떠오르는 공식이 있죠? CPU는 인텔, GPU는 엔비디아, 그쵸? 그럼 AMD는 뭘까요? 그냥 가성비 옵션? 오늘은요, 이 반도체 거인들 사이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써낸 기업, AMD 얘기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AMD를 인텔이나 엔비디아의 대안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뭐랄까 이순위 선택지 같은 느낌?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그 생각이 180도 바뀔 겁니다. 사실 AMD는 그냥 조용한 2등, 3등이 아니에요. 한때 철옹성 같았던 인텔 제국의 가장 큰 균열을 낸 그야말로 반란자고요. 반도체 시장의 판을 통째로 뒤집어버린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장 제목이 바로 언더독의 반란입니다. 진짜 다윗과 골리앗 싸움, 그것도 골리앗이 둘이나 있는 싸움이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한 회사가 이 두 거인에게 동시에 맞설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AMD의 상황이 한눈에 딱 보이죠? 왼쪽에서는 CPU의 절대 강자 인텔이랑 싸워야 하고 오른쪽에서는 GPU의 왕 엔비디아랑 싸워야 해요. 이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는 유일한 메이저 회사. 이게 바로 AMD의 숙명이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모습만 보면 큰 오산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이 회사는 정말로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말 그대로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 위기였죠. 모두가 AMD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요. 일단 CPU 성능은 인텔한테 완전히 밀렸고요. 예전에 ATI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때 생긴 빚이 회사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장인 모바일이나 서버 쪽은 아예 명함도 못 내밀었고요. 주가는 $2. 진짜 휴지 조각 될 뻔했죠. 회사 팔린다는 소문이 계속 돌았습니다. 정말 벼랑 끝이었는데 여기서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잿더미 속에서 진짜 영화 같은 컴백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컴백을 설계한 단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2014년 AMD의 운명을 통째로 바꾼 구원투수 리사수 박사가 CEO로 취임합니다. 이분은요, 그냥 CEO가 아니라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고의 엔지니어이자 전략가로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리사스의 계획은 아주 명확하고 대담했습니다. 첫째, 선택과 집중.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고성능 CPU에 전부를 걸자. 둘째, 과감한 포기. 돈 많이 드는 공장은 버리자. 우리는 설계에만 집중하고 생산은 세계 1등인 TSMC한테 맡기자. 이걸 팹리스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혁신의 올인. 젠이라는 이름의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를 맨 땅에서부터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결정이 AMD를 살린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그 변화가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1969년에 세워져서 수십 년 동안 인텔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리사수가 CEO가 된 지 딱 3년 만인 2017년에 라이젠이라는 괴물 같은 제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자, 그 결과가 바로 이 차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라이젠이 나오고 나서 시장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냥 폭발적이었어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불과 1년 만에 매출 점유율이 8.4%포인트나 뛰었어요. 이게 그냥 8.4%가 아니라 8.4%포인트가 올랐다는 건 시장을 엄청나게 뺏어왔다는 뜻이거든요. 업계에서 괜히 이걸 라이젠 혁명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건 더 대단해요. 특히 돈이 되는 시장, 진짜 고수들의 전쟁터인 데스크톱 시장에서는요, 무려 12.1%포인트를 1년 만에 뺏어온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더 이상 싸니까 쓰는 AMD가 아니라 성능이 좋아서 쓰는 AMD가 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죠.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장의 모든 평가가 뒤집힙니다. 인텔 대신 쓸만한 거가 아니라 이제 CPU의 표준은 AMD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뒤흔든 건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리사스와 AMD가 진짜 노리던 곳, 반도체 업계에 진짜 돈이 오가는 연쟁터는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데이터 센터 시장입니다. 자, 이 숫자 35.5%.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세요. 35.5%. 이게 진짜 믿기지 않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한때 점유율 1%도 간당간당하던 그 서버 시장에서
이제는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AMD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건 그냥 성공이 아니에요. 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우리가 아는 그 회사들 있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이 거인들이 전부 인텔 대신 AMD의 에픽이라는 서버형 CPU를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AMD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회사가 됩니다. 자, CPU 시장을 평정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은 어딜까요? AMD의 눈은 이제 미래의 가장 큰 먹거리, 바로 인공지능, AI 시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칩 시장은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90% 이상을 먹고 있는 거의 독점 시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제국에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대항마로 모두가 AMD를 지목하고 있다는 거죠. AMD가 내세우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AI PC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그냥 컴퓨터가 좀 빨라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 안에 전문가 두뇌가 3개 들어가는 거예요. AI 계산만 전담하는 똑똑한 두뇌 NPU, 그림도 그리고 무거운 AI 작업도 하는 힘센 두뇌 GPU, 그리고 평소에 모든 일을 처리하는 만능 두뇌 CPU. 이 3개의 뇌가 협력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PC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 야망은 훨씬 더 커요. 시장에서는 AMD의 데이터 센터용 AI 칩 사업이 1년에 80%씩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80%요? 이건 뭐 엔비디아 너 혼자 다 해먹는 거는 못 본다는 강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죠. 결국 이제 AMD는 우리가 알던 그 회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는 추격자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리더가 된 거죠. AMD의 성공 공식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공장 없이 설계에만 집중한 유연한 전략. 둘째, 세계 최고의 생산 파트너 TSMC와 손잡은 것. 셋째, 약자의 입장에서 거인을 무너뜨리는 기막힌 언더독 전략. 그리고 이 모든 퍼즐을 맞춘 리사수라는 비전 있는 리더가 있었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AMD는 더 이상 인텔의 대안이 아니에요. 고성능 컴퓨팅의 새로운 기준, 그 자체가 된 회사라는 거죠. CPU 시장을 뒤엎고 이제는 AI라는 거대한 산에 도전하는 AMD. 이들의 반란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놀라운 언더독이 다음으로 뒤흔들 시장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궁금해집니다.